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인연이 깊은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제가 이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디크시 장렬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은 기모노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되게 단순하죠. 기모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이버나 뭐 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모노 쳐가지고 야후 재팬 같은 데 검색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모노다. 그리고 기모노라고 했을 때 그 떠오르는 모습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입은 옷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남자가 입은 옷을 갖다가 기모노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로서는 기모노라고 했을 때 일본 문화에서 기모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문화 잡지나 아니면 일본 문화를 논하는 어떤 서적 같은 거에서 기모노를 설명하는데 사파로 등장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기모노입니다. 여성의 옷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안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왜 틀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 불신의 표정이 되게 좀 당황스럽게 저를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렇게 싫더라도 좀 이렇게 긍정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 지식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보면요. 일본의 복식이라고 하고 기모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새하얀 화장에 화려한 머리 장식, 그리고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 높은 갯다를 신고 종전걸음으로 걸어가는 기모노 차림의 일본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기모노에 대한 표준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불신이 아니라 좀 신용을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미혼 여성의 기모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 수업 할 때 보면은 후리소대라든지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입는 우치카케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 입는 토메소대라든지 해서 기모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토메소대라고 합니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게 이 네이버나 아니면 야후 재팬 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기모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장에서부터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기모노 하면은 왜 여성이 입는 일본 여성의 전통 복장을 전통적으로 입는 그것을 왜 기모노라고 이게 통칭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왜 우리에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주로 여성과 관련된 설명과 이미지가 기모노라고 하는 것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여성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이니까 이게 술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치면은 기모노가 도대체 사전적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좀 학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전적 의미는 키루 플러스 모노, 입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모든 것들 다 그냥 기모노예요. 그냥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한글로 말하면 옷, 의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전적 고지행이라든지 이런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에 키루 플러스 모노 해가지고 옷, 의복, 의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 등장하는 게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고 콤마 한 다음에 바로 와후쿠라고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동의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옷, 의복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는 와후쿠라는 거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명사예요. 와하꾸라고 하는 건. 그랬을 때 그 와하꾸라고 하는 거,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와하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일본 열도 거주자들이 입는 기모노. 일본 열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것을 와하꾸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칭어로서는 서양 의복, 요후꾸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양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옷, 의복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기모노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체요. 옷이 아니니까. 옷을 안 입는 거잖아요. 옷을 입다, 입은 것이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은 안 입는 거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고유명사로서의 와하꾸의 반대말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요후꾸라고요. 동양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 서양이라고 하는 대칭어가 되는 거죠. 와하꾸라는 단어는. 기모노를 와하꾸라고 하는 측면, 일본의 전통 목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서양이라는 걸 갖다가 카운트 펀치로 생각을 하고 반대어로서의 와하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방 농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의복이라고 하는 명사, 보통 명사일 경우에는 옷이라는 거에 우리가 다 지금 옷 다 입잖아요. 여기는 일본이다, 한국이다, 유럽이다 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그렇다 치면은 이런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사이 속에서 기모노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보통 명사, 두 번째는 고유 명사로, 즉 그냥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일본 여자가 입는 옷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이게 이미지 전환이 되는 이유, 바뀌게 되는 이유, 그거는 바로 가운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거쳤을 때, 그러한 필터를 거쳤을 때, 보통 명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쳤을 때 고유 명사로 이미지가 정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사전적 의미든 일반적인 의미로든 지금의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 내지는 서양화, 서구화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건 다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옷의 반대말 나체,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기억할 될 건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지나면서 일본의 어떠한 의복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고착화되는가, 바뀌어가지고 정착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기모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많습니다. 변화들은. 그 변화들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의생활에 대한 변화예요. 다음 시간에 권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의생활이 아니라 풍속, 관습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그랬을 때 의생활의 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한복이 아니라 양복, 서양식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됐다라는 게 의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옷에 있어서는, 기모노에 있어서, 보통 명사로서의 기모노에 있어서는 그 서양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양장이 도입된다라는 거예요. 양복이 도입된다. 요후꾸라는 것이 도입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양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하꾸가 일본이라면 요후꾸는 서양이라고 하는 대칭어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 이제 일본 관련해 가지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사파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스레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양복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를 거치면서 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성의 어떠한 그러니까 양복으로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여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바로 드레스죠.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 양복이라고 하는 걸로 변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은 드레스에 이제 보통 안 하는 이제 모자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는 전형적인 이제 19세기 정도의 서양 여자가 입고 있는 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도 입게 된다. 그거는 한반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사이 속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거치면서 근대화라는 걸 거치면서 뭐 음식은 고기를 먹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복장에 있어서는 요호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남자는 양복이고 여자는 드레스가 전형적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이건 생뚱맞게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네? 예, 이걸 왕족으로 부를지, 일본 왕으로 부를지, 일본 천황으로 부를지, 텐노로 부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천황이라고 불러요. 제 전공도 천황이긴 합니다만, 천황가죠, 지금의. 시간은 되게 좀 오래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천황의 머리가 그렇게 많이 희지가 않아요. 그 주름도 많이 안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막내딸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가족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45년 이전과 다르게 45년 이후, 패전 이후에 천황가 같은 경우에 딸은 결혼을 하면은 황족에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황족 사진, 황족의 가족 사진을 최근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 손자들이 뭐 손자, 손녀들이 나오겠지만은 딸이 빠져야 돼요. 평민이 되는 거죠. 황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직 미혼일 때 찍은 사진이고 가운데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차남이고 이제 이남 일녀죠. 그랬을 때 이제 공주가 되는 건데 특징이 뭐죠? 딱 봐도 그렇죠. 와우쿠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걸 입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성별로 보면 여성이잖아요. 전형적으로. 그 남성은 양복을 입고 있죠.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 치마 저고리는 여성이죠. 그리고 남성은 양복이에요. 자, 그러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성과 양복을 입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건 북한이고요.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사진이 나타내고 있는 그냥 뭐 본인이 입고 싶으니까 입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뭐 본인이 예쁘게 보이려고 다 골라서 입었나 보네요. 그리고 뭐 나비 넥타이로 통일한 거 보니까 다 뭐 코디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하가 뭐 본인이 입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요. 개인으로서의 천황과 사적인 존재로서의 천황과 공적인 존재로서의 천황의 구별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직함은 공적으로는 뭐 건국대학교 1호교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1호교과의 교수로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전공을 일본사를 하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사이버대를 이제 입학을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저랑 상관없이 있다고 하면은 애매해지죠. 이런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저는 얘가 아무리 저 아빠 저 이상한데 아무리 그 비웃는 모습을 나에 보여도 극복을 하고 공적인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동일합니다. 뭐 비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진은 자기네 천황가의 앨범에 과거를 추억하고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는 사진이 아니라 저마저도 가질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즉 공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과 그다음에 천황을 둘러싸는 이 가족의 모습은 단순하게 가족 사적인 어떤 기억을 위한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은 최소한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일본 국민을 포함하는 저 같은 외국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본의 천황가는 이렇습니다를 드러내주는 사진이에요. 적어도 이 사진이 이 누군가의 앨범에만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잠깐 글이 나옵니다만 공식적으로 출판된 거예요. 그래서. 즉 공적인 사진입니다. 따라서 그 공적인 사진을 천황가가 찍을 때 여성은 100% 기모노, 전통 복장, 남성은 100% 뭐 나비 넥타이긴 합니다만 양복.
이라고 하는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농담처럼 아까 제가 저희가 선택해서 좋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진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땐 그 공적인 메시지는 여성은 정통복장, 남성은 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문율로 정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남성은 현대 그리고 여성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랬을 때 일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진은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천황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특징이 양복이죠, 둘 다. 둘 다 뭐예요? 여성은 전통 복장이죠. 한복하고 기모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기모노라고 말했죠. 전통 복장을. 물론 기모노라는 거에 남성 복장도 있긴 해요. 전통 복장. 우리나라 한복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한국과 천황, 한국의 대통령과 김영삼 개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김영삼이라고 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본의 천황을 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의 복장은 남성은 한복이 아닙니다. 거의 100% 양복이죠. 여기 한복 입고 나타나면 이상할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시대적이고 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복을 입고 한복 외교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행동인지 경우에 따라선 그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한복을 입고 외교를 하는 그 장소에 공식적인 자료를 나가는 자체가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거든요. 요거는 천황가를 방문했던 인도 수상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인도의 복장이죠. 요거는 어떤 거예요? 개량 한복 같은 겁니다. 인도의 남성들이 입는 한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형태를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개량 한복, 개량화된 전통 복장이에요. 따라서 인도에 있어서 양복은 아닙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또 100% 전통 복장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게 다 이렇게 거짓이 아니다. 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딱 들이대면서 반드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증을 제시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저 논리의 100% 완결을 위해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남성은 현대, 서양, 여성은 전통, 그 다음에 일본 내지는 한국 내지는 인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상에 나타나는 가족 안의 성 역할이라면은 또 갑자기 이게 또 뭔 또 어려운 소리 할 것인가 싶긴 합니다만 요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천황이 그 가족 사진 찍은 천황이 있잖아요. 지금의 현 천황인데 천황이 역시 젊음이 좋죠. 아이들이 지금 아까 그 공주였고요.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공주고 부부예요. 이 화보 또한 천황가의 단란한 오후 이래 가지고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설마 이러고 이럴 오후를 보내겠어요? 우선은 이 중에서 보면은 5명 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얘가 제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요. 얘가 좀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죠. 아이 중에선. 그렇죠? 전형적인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황도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자한, 좋게 말하면 인자한 웃음을 보이고 있죠. 마치 저 애가 이제 이렇게 저처럼 편안한 웃음을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서 느껴지는 거,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죠? 교육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들고 있죠. 뭐 받아쓰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버지는 여기서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이미지는, 아버지란 이미지는. 예? 흐뭇? 아,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흐뭇함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여성은 양처현모. 우리나라에서는 현모양처라고 말하죠. 일본에서는 양처현모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가족에 있어서 여성은 우선적으로 생뚱맞게 지금 기모노를 입고 있어요. 그렇죠?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떠한 그 가치를 구현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뭐가 있게 되냐면은 가족에서, 가정 내에서의 교육의 주체가 돼요. 가르치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학습되고 있는 모자 간의 학습 환경을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뭐가 돼요? 관리하고 감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애 성적이 안 좋을 때 애를 어떻게 키워서 그래를 엄마가 말을 안 하죠. 아버지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애를 어떻게 키웠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요즘에는 이제 21세기가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혼자 키웠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얘가 이제 엄마가 받아쓰기를 했어. 얘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얘는 제끼고 얘 하는데 다 틀렸어.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애를 어떻게 키웠어?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그러한 가족 내에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한순간으로 스냅 사진으로 딱 찍혔을 때 그것을 공적인 어떠한 그 천황가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드러냈을 때 남성은 교육을 가족 내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추리닝은 아니죠. 양복입니다. 그거 전통 복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경우에는 그거를 가르치고 가족의 훈육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역할을 드러내는 방식의 책을 들고 있음과 더불어서 복장으로는 뭐예요? 기모노예요.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현모 양처, 일본어로는 양처현모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기모노가 돼요. 그리고 엄하고 때로는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버지는 양복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정숙한 양처현모에게는 진취성은 필요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덕목이었고 따라서 진취성, 어떤 발전, 어떤 그 극복, 그 다음에 도전 이런 거는 남성의 몫이 되는 거고 그와 다르게 어떠한 그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서포터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장에서는 양복과 서양의 어떤 근대를 상징하는 양복과 일본을 상징하는 전통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기모노, 전통 복장이 기모노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죠. 지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성의 시선이 아니고 남성의 시선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남성의 시선, 여성을 바라보는, 기모노를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은 일본에 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뭐 다양한 일본의 이제 에도 시대 때 우키요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본 문화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우키요에라고 해서 요거요. 그러니까 미인도에 전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살짝 뒤돌아보는 여인을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미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언급되는 게 바로 우키요에라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요 얘기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몇 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자포니즘 등장하는 거. 그 네덜란드 얘기 나올 때 에도 시대 시작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하죠. 에도 시대 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 중기 이후에 그때 네덜란드가 일본에 와가지고 즉 나가사키에 와서 사가는 물건들이 일본 칼이나 아니면 일본 도자기 같은 거였어요. 그때 그 도자기를 깨지기 쉽잖아. 그래서 우리 이사할 때 도자기 같은 거 뭐로 싸요? 먼저 뽁뽁이가 있는데 그렇게 뭐 뽁뽁이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뭐 뽁뽁이 없으면 신문으로 싸잖아요. 종이로 싸는 거잖아요.
그 종이로 싸는, 즉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에서 구입한 그 도자기 같은 거, 칼 같은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배로 운반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우키요에였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흔하디 흔한 저렴한 신문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를 네덜란드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고점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납감이, 내용물은 빼내고, 요건 그 가게 앞에다 이제 분리수거를 한 거죠. 그걸 지나가던, 모네나 마네 이런 사람이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놀라움의 눈으로 보면서 색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상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파와의 관계를 일본의 우키요에가 인상파에게 영향을 줬다 그래가지고 자포니즘이라고 말을 해요. 일본의 이 색채가 상당히 원색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이 일본의 어떤 이 우키요에가 이 색채의 변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19세기 후기 인상파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일본적인 어떠한 그 느낌 그리고 일본적인 색감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네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기모노를 입히고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그림을 그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모노에 이거는 이제 가부키 우키요에죠.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키요에가 그러니까 일본 문화론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일본 문화가 근세 문화, 즉 특히나 우키요에가 어떻게 서양에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일본 문화의 어떠한 그 우수성 내지는 약간의 어떤 그 독특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내셔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 거예요. 단, 그 우키요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인정할 만하죠. 독특함이라고 하는 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키요의 독특함을 찾아낸 건, 그것을 발견한 것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즉, 일본이 우키요에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고 독특하니까 너네들 이거 볼래?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키요의 강점과 특징과 색다름은 누가 발견했어요? 서양인이 발견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서 그 서양인이 발견했고 발견했을 때 그 우키요에 드러나는 복장은 어디까지나 기모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모노를 통해서 서양의 여인과는 다른, 서양의 무언가는 다른, 동양의,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일본의 무언가를 바로 기모노에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술적인 용어로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양의 상상 속의 신비로운 여성, 물론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기모노만이 아니라 그 중국 여인들이 입는 차이니즈 드레스 있죠. 그것 또한 신비로운 서양인이 서양인이 인식하고 있는 동양을 상징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표상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거는 1910년도 작품이긴 합니다만은 서양인이 그렸던 세목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차이니즈 드레스, 중국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중국 옷을 입고 있죠. 중국 전통 복장. 따라서 동양을 갖다가 서양이 인식하는 방식,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복장에 한해서 이 옷에 기모노에 그러니까 옷에 한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서양이 일본을 바라보고 발견했던 일본의 모습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여성이 입은 전통 복장으로서의 기모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통 명사에서 고유명사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외적인 존재로서는 서양인이 바라보는 일본이라고 하는 건 필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서양의 상상 속 신비로운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서구에서는 기모노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그 여성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기모노를 입은 일상적으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모노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기호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것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입은 일본의 전통 복장이라는 것으로 고착화되는, 정착되는 거기에는 남성의 시선과
서양의 시선, 오리엔탈리즘 시선이 같이 중첩되는 그 소별된 그러니까 남성이 바라보는 시선과 서양인이 바라보는 시선으로서의 어떠한 그 결점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여자가 입은 전통 목장으로서의 기모노가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을 하면은 기모노에는 남성적인 시각과 오리엔탈리즘 시각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바로 뮬란이에요. 뮬란이라는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있죠. 뮬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배경이 어떻게 혹시 보셨어요? 뮬란? 중국이죠. 춘추전국 시대잖아. 중국이잖아요. 근데 복장이 어때요? 오비가 있죠. 기모노예요. 서양에 있어서 헐리우드에서 일본, 그러니까 그 동양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아무 개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그린 사람 개념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개념이. 왜냐하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중국 대륙이고, 그렇다 치면 아까 봤던 차이니즈 드레스 같은 걸 갖다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왜? 근데 그러면 헐리우드가 그렇게 바볼까요? 헐리우드 애들이 뭐 아무 개념 없이 이런 걸 했을까요? 무의식과 의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뭐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인들이 봤을 때 동양 여성은 우선 기모노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위에 두통하면 뭐요? 개보린, 펜잘, 이제 펜잘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리로 갈지 모르겠지만 두통하면 개보린.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동양의 여성 기모노가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인들의 의식에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그리는 거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양 여성이라고 하는 아까 저기서 봤던 서양의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하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동양의 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현실하고 맞지는 않지만 기모노를 입혀야지만이 보통의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동양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뮬란이에요. 독특하게 사쿠라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의 상징. 그리고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거죠. 게이샤의 추억. 이거는 뭐 일본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여성을 등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동양의 여성을 등장시킬 때 그 중에서도 아까는 뮬란은 이제 동양 여성이 대표였다라면은 일본 여성을 등장할 때 반드시 게이샤라는 것과 일본을 중첩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시각과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좀 학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백인 주류, 즉 백인 주류의 백인의 어떠한 그 주를 형성하고 있는 남성의 시각은 동아시아 여성을 순종적 여인으로 규정했으며 이 이미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비로운 동아시아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었고 기모노는 이를 상징하는 장치로서 이제 기능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신비로운 동아시아 여성하면 떠오르는 제일 먼저 개보린 같은 존재가 여성의 기모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모노 하면 매혹적인 동아시아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의 순환 구조. 즉 서양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맨 위에 존재하는 것이 여성의 기모노, 일본 여성의 기모노. 그리고 또 하나 기모노 하면 그 기모노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혹적인 상상의 어떤 아름다운 여인, 동양의 신비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위에 존재하는 기모노.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양의 신비로운 여성,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성을 뭐로 표상을 해요? 이미지로는 기모노로 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니즈 드레스가 아니라, 한복도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이제 조금 길게, 조금 뭐 오리엔탈리즘이니 뭐 남성적인 시각이니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수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기모노라는 걸 사전적 의미하고 사전적 의미로서 첫 번째, 두 번째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라는 걸 갖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모노라는 거를 규정한다라면 우리 나름대로
학술적인 의미로서 인문학적인 사고로서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규정을 드릴 수가 있겠죠. 메이주신 이후 바람직한 여성 국민상, 즉 양처 현모를 표상하는 장치다. 그것이 바로 기모노다. 라고 재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바로 지금 나오는 요 전형적인 정숙한 여인이 입은 일본 여성의 기모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서구에서는 정숙하고 유순한 일본 여성을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성적 존재로서 이렇게 표상하는, 즉 기모노에는 정숙함과 섹시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그 정숙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까지나 남성과 서양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이 중첩되었을 때 기모노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정숙한 아내와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주는 표상, 그러니까 그 복장으로서의 기모노로 재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기모노만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하는 거는 뭐 개인의 어떤 취향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그 관심의 어떤 차이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왠지 우리가 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을 공부하는 이유, 지피지기면 멋있갱이다, 백승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다 어쩌다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일본은 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친구로서 바라보지 않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또 이제 한국에서의 일본이라고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로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을 인식했던 그 내용을 동시에 또 한국에는 어떻게 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주변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를 고민하는 이제 건데요. 우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채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근대 이후 일본 국내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인 양처 현모와 서구가 동아시아 여성에게서 보고 싶어한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성 이미지, 즉 금방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현모양 정숙한 여인과 성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이 일본 여성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기모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든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즉 젠더적인 입장인데요. 이거는 여성을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반대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여성, 그리고 남성의 시각으로서 객체화되는 여성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기모노를 성적인 매력과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표상하는 문화적인 장치, 일본 문화적인 장치가 바로 기모노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재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각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한국은 당연히 기모노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어요? 한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한복에 대해서 보통명사 뭐겠어요? 한복, 보통명사, 옷, 입는다가 되겠죠. 고유명사는 뭐겠어요? 서양에 대해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게 한복이죠. 그렇지 않나요? 양복에 대해서 반대말이 한복이잖아요. 아까 와학구의 반대말이 요학구였던 것처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한복도 기모노와 동일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그랬을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박씨란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는데 어떤 사진이죠? 박정희 대통령 거고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일남 이녀죠. 아까 천황 사진하고 달라요?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남성은 그 여성은 아니죠. 뭐가 다를까요?
다르면서도 같아요. 같으면서 다르고. 이 사진은 공식적인 사진입니다. 앨범에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에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까 천황의 사진이 공적인 사진으로서 국민에게, 일본 국민을 포함하는 전 세계에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뭘까요?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우선은 어머니는 똑같습니다. 현모양처죠. 정숙한 여인을 표상해야 되죠. 한복입니다. 그걸 표상하는 방식이 한복이에요. 그거고 아버지는 양복이죠. 아들은 당연히 양복이었죠. 딸이 둘 다 양복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것이 뜻하는 게. 1970년대 이후 자라나는 미래의 어떠한 그 국가의 동량으로서의 자녀, 그 어린이는 진취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딸을 박근혜하고 박근혜형을 둘을 한복으로 입히는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국강병, 좀 잘 살아보세. 예, 아이들의 그 여성의 역할은 어렸을 때는 정해져 버려요. 그냥 집에만 있고 공부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이해되세요? 그 메시지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성숙한 여인, 즉 성장한 여인은 어머니가 된 여인은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되기 전의 여인, 여자, 성별로서의 여자는 동일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국가의 동량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복을 안 입혔어요. 이렇게 한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뭐가요? 정숙함은 기모노가 보여주는 정숙한 여인과 동일한 거죠. 아이에게서는 좀 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토대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자, 근데 섹시함이 또 남아있죠? 기모노가 오리엔탈리즘 시각으로서의 동양 여성의 어떤 신비로움을 바라보는 어떤 성적 매력으로서의 기모노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한복 또한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황진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한반도 역사상 가장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향받는, 그렇게 평가받는 황진이 이외에 없잖아. 누가 있어요? 조금 이상한 존재로서 옥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긴 성적인 매력보다는 좀 너무 성적이야. 여기는 성적인 매력으로서의 황진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뭐 그렇죠. 뭐 예쁘죠. 국내용입니다. 국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한복을 입은 황진이의 모습이 어떠한 그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냥 우리는 다 알잖아. 아까 게이샤 알았던 것처럼 일본 국내에서는 그걸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의 시각이에요. 그냥 한복이 갖고 있는 거는 현모양처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거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황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황진이가 아니라 이 황진이라는 어떠한 그 브랜드가 서양을 나가는 순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되겠죠. 이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발음이 제가 나름 그래도 그 외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발음이 됩니다. 뭐라고 해요? In Paris. 그렇죠. 파리에 있는 황진이. 파리에 있는 황진이는 우선은 섹시해야 됩니다.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로서의 한복을 입었어요. 황진이라서 한복을, 그러니까, 송혜교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누구죠? 하지원.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황진이라는 게 중요해요. 황진이. 똑같은 황진이고 그 황진이가 뭘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국을 드러내는 방식이 한복을 입은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한국인 여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 한복을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애매하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한국의 여성의 어떠한 그것을 표상하고 그 드러내는 방식은 성적인 매력으로서의 한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기모노가 일본이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서양이 일본의 기모노를 인식했던 그 코드로 다가간 게 전형적인 게
황진이인 페리스죠. 파리에 있는 황진이는 우통을 벗어야 됩니다. 저고리를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기모노와 차이니즈 드레스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한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한복과 기모노와 차이니즈 드레스는 동일하게 어떤 거요? 서양인이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으로서의 성적인 매력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인 매력의 표상에 한복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복이란, 그러니까 기모노라는 것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정리 분위기로 나가는 거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겠죠.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제가 기모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사전적 의미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사전적 의미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은 기모노를 한번 찾아봅시다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전철을 타고 가시든 아니면 차를 몰고 가시든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져보든 기모노라고 하는 걸 한 번은 이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미지의 90%가 다 여성의 전통 복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거냐라는 거죠. 왜 기모노를 쳤을 때, 기모노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기모노라는 거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일본의 전통 여성 복장을 떠오르게 되느냐. 그 과정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였어요? 근대화라는 거였었죠. 그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기모노라는 것이 그냥 보통 에도 시대 때 야 기모노 갖고 와 이랬겠어요? 그랬을 때 기모노 갖고 와 했겠죠. 야 기모노 갖고 와 했겠는데 그때 갖고 오는 게 여성의 기모노였을까요? 그냥 웃돌이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입는 보통의 명사였어요. 그것이 고유명사로서 일본의 전통 복장, 그중에서도 여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근대화 과정이었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거기도 했지만 서양이 바라보는 일본의 모습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모습은 현모양처라고 하는 정숙한 여인의 모습, 전통적인 가치, 일본의 전통적인 질서, 가치를 지향하고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존재로서의 정숙한 현모양처, 일본식으로 말하면 양천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기모노가 있다라면, 서양이 바라보는 기모노는 성적인 매력, 동양의 아름다운 어떠한 그 매력적인 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기모노가 있다는 거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성의 기모노라는 우리의 어떠한 그 인식의 가장 윗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색어에 쳤을 때 이미지의 많은 부분, 90%를 여성의 전통 복장이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떠냐? 한복 또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식민지 시기의 여성, 그리고 지금의 뭐 황진이도 그렇습니다만 식민지 시기의 여성을 표상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을 표상하는 방식은 무조건 뭐예요? 치마저고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뭐 조총련 계열에서 한민족이다, 한국이다, 한반도다라고 하는 걸 표상하는 방식으로서 조총련 쪽에 조선학교가 표상하고 있는 거는, 입고 있는 교복은 여자는 뭐예요? 치마저고리잖아요. 기모노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치마저고리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대 일본에서 치마저고리가 갖고 있는 거는 또 하나 플러스 알파된 게 있어요. 차별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제국 일본에 있어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양에 있어서 기모노를 바라보던 시각은 두 가지였다라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복을 바라보는, 치마저고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한반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적인 매력이죠. 치마저고리라고 하는 거. 이질감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이 이 한반도와 성적인 매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뭐로 되느냐? 차별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근대 일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가지고, 치마저고리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일 관계의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걸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보면 어렵게 얘기할 때 자이니치, 문화니문 이런 것들 얘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한복이, 그러니까 기모노를 이제 어떤 계기로 했을 때 한복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떠한 그 기준을
시각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연사는 부르짖으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